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뭐 많이 잠깐만. 우리 지난주에 정리해봤자 뭐 많이 정리 못했고 소화계밖에 정리 못하긴 했는데 일단 소화계부터 해서 오늘 이제 나머지 마저 쭉 다 정리하는 게 일단 목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소화 어차피 오늘 우리 잠깐 시험 잠깐 아니죠 뭐 거의 1시간을 봤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시험 보면서 봤던 내용인 우리 지난주에 효소도 좀 짚고 그랬지만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뭐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가 일어난다, 입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소장에 내려와서는 이자액에 의해서는 단탄지 모두에 대한 소화가 일어나고 소장에서 나오는 소장액에 의해서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에 대한 소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게 이제 주 내용이 됐던 거고요. 그렇지? 그런 거 딱 그런 부분 위주로만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소장에 내려와서 흡수가 되는데 소장 내벽에는 융털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이 융털 안에는 가운데 솟아있는 요게 이제 암주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암주관은 이제 림프관이라고 하는 림프액이 흘러다니는 이런 관이 이렇게 연장돼서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림프관 말고 또 이제 혈관이 있으면 이 혈관에서 삐져나와서 실처럼 가늘게 이렇게 나온 모세혈관이 이 암주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된다 라는 얘기랑, 그래서 암주관에서는 이제 지방이 흡수되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이 흡수가 되더라 라는 거였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최종 분해산물인 포도당이 흡수가 될 거고, 단백질도 최종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이 흡수가 될 건데, 지방 같은 경우는 흡수할 때는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더라도 소장벽 통과하면 어떻게? 다시 지방으로 합친 다음에 이동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주관 내부에는 합쳐진 원래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 붙어있는 요 지방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분리된 상태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암주관 내부에는 완성된 지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아무튼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암주관은 뭐 사실 좀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암주관이 지방을 흡수를 하고 나면 요 밑에 있는 림프관이랑 이제 다시 합쳐져요. 그러니까 이 암주관으로 나왔었던 이 림프액들은 다시 돌아가서 밑에 있는 림프관이랑 합쳐질 건데, 그래서 이제 림프관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이게 림프로 따로 흡수를 했어도, 그러니까 지방이 혈액 안에 들어있는 게 싫어서, 물에 녹지도 않는 지방이 혈액 안에 들어있는 게 싫어서 우리가 아무리 따로 흡수를 했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혈액이랑 합쳐주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왜 고지혈증,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야? 지방이 많은,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는 혈액인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지방이 많으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고지혈증이라는 병, 그러니까 혈액 속에 분명히 지방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당장 우리가 암주관으로 흡수해서 림프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혈관이랑 무조건 합쳐질 거거든. 그래서 그 나중에 합쳐지는 것까지 같이 쭉 다 얘기를 해보려면, 이제 암주관에서 림프관 가서, 이제 림프관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와서, 그러니까 몸에 소장이라고 하는 건 몸에 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난 다음에 흡수를 하고 나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몸에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냥 림프관이라고 하는 게 몸 안에 이제 막 퍼져 있는 관인데, 이 관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올라와서 나중에 우리 쇄골하 정맥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이 전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빗장 및 정맥이라고 부르더라고, 이쪽 표현을 버리고. 그래서 쇄골하 정맥 내지는 빗장 및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과 합쳐집니다. 근데 빗장 및 정맥이든 쇄골하 정맥이든 그냥 정맥은 정맥인데 위치가 어딘 거겠어? 쇄골 밑에. 여러분들 쇄골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그렇죠? 우리 쇄골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쇄골이
순 우리말로 바꾸면 빗장뼈거든요. 원래 쇄골의 그러니까 골은 뼈일 거고 쇄는 이제 뭐 잠근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빗장뼈가 쇄골이 되는데, 빗장 및 정맥이라고 하는 게 쇄골 밑에 있는 정맥, 쇄골 하 정맥 이렇게 같은 표현이고, 뭐 이쪽 표현이 지금 안 쓰는 표현인데 굳이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쇄골 하 정맥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그냥 이쪽을 꼭 얘기해 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빗장뼈란 표현은 잘 안 써도 쇄골이란 표현은 많이 쓰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쇄골하 정맥, 그 밑에 있는 정맥이랑 합쳐질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 혈관 안에 지방이 같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뭐 이거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얘기가 좀 많아지는데, 왜 굳이 혈액에다가 흡수를 할 거면, 혈액에다 같이 합칠 거면 왜 굳이 이렇게 따로 흡수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일단 이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게 어떻게 이동하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세혈관에서 흡수한 요 탄수화물 단백질,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이런 것들의 이동 경로를 먼저 보면요, 얘는 그 간문맥이라는 혈관으로 가요. 근데 이 간문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정맥과 동맥에 대한 얘기, 방금 이미 정맥, 여기서 정맥 얘기를 했지만, 이 정맥과 동맥, 즉 순환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순환계라고 하는 건 혈액순환, 그러니까 혈액의 이동과 관련된 기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환계에 해당되는 기관이 뭐가 있죠? 심장하고 혈관. 일단 크게 나눴을 때 심장, 이 순환계에 해당되는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심장하고 혈관.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제가 심장을 디테일하게 그릴 줄 몰라서 대충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4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위쪽을 방, 아래쪽을 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우를 붙여주면 되고, 오른쪽을 좌를 붙여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운데에다가는 얘가 심장이니까 심자를 붙여서 불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여기는 우심방, 여기는 좌심방, 여기는 우심실, 여기는 좌심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좌우는 왜 바뀌어 있어? 여러분들이 보기에 사실 이쪽이 왼쪽이잖아, 이쪽이 오른쪽이고. 근데 왜 우린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길 우라고 붙여놨고 여길 왜 좌라고 붙여놨을까요? 여러분이 심장을 볼 때는 어떻게 해서 봐야 되니까, 몸 안에 들어있는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돌려놓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있을 때와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지. 좌우가 반전되는 거지. 그래서 좌우를 거꾸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 이름 붙일 때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가 오른쪽 같아 보여도 이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몸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이게 여러분들 몸의 왼쪽, 이게 여러분들 몸의 오른쪽에 가는 게 맞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게 심장이고,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혈관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나눴을 때 동맥, 뭐 아니면 모세혈관도 뭐 나누려면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정맥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그래서 동맥은 뭐고 정맥은 뭐예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전부 동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나간다가 되면 이미 다 동맥자가 붙어요. 그리고 동맥 앞에는 이제 뭘 집어넣어 줄 거냐면 목적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장에서 나갔는데 소장으로 갈 거야. 그럼 뭐라고 붙이면 되는 거냐면 소장동맥,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지. 심장에서 나가서 콩팥으로 갈 거야. 그러면 콩팥동맥. 심장에서 나가서 폐로 갈 거야. 이러면 폐동맥.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지. 그리고 정맥은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데가 되는 거니까, 정맥은 이름 붙일 때 출발지가 이름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소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오면 소장정맥,
뭐 간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오면 간정맥 이런 식의 이름이 붙는 거지. 그리고 뭐 신장,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오면 콩팥정맥 이렇게. 그러니까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앞에 출발지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애기 때문에 도착지가 앞에 붙는 거고, 이런 식의 조금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 보면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다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게 되거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 들어가는 거면 위동맥, 위에서 나오면 위정맥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고, 이자로 들어가면 이자동맥, 뭐 이자에서 나오면 이자정맥 이런 식으로 불러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동맥, 정맥들이 나눠질 텐데, 근데 우리 몸에 소장 정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바로 가는 혈관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왜 소장에서 나온 게 심장으로 못 오게 막아놨냐. 왜냐면 소장에서 바로 나오는 혈액들은 보통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 특히나 여기 요 수용성 양분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수용성 양분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냐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통틀어서 포도당량이 제일 많은 혈관이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이겠네. 그렇지 않아요? 소장에서 방금 흡수하고 딱 나오는 길이니까 이때가 포도당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제일 많이 들고 있을 때는 은행에서 나올 때일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방금 소장에서 포도당이라는 걸 흡수했을 거기 때문에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굉장히 많은 포도당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 뭐야?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뭐의 대상입니까? 항상성의 대상이죠. 우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소장에서 나오는 바람에 포도당이 엄청 많은 그 혈액이 돌아다니게 냅두면 안 되겠지. 근데 혈당량 조절 어디서 합니까? 간에서 하는 거잖아. 뭐 디테일하게 하면 뭐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건 뇌가 하는 걸 거고, 간내가 하는 걸 거고, 그리고 조절하는 것 자체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하겠지만 결국에 혈당량 조절이 일어나는 장소는 간이란 말이야. 인슐린이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릴 거고, 그렇잖아. 글루카곤이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릴 거고, 다 간에서 혈당량 조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소장에서 흡수해서 포도당이 많은 상태의 그 혈액을 몸 안에 그냥 돌아다니게 냅두지 않고 꼭 간에 들렀다가 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심장으로 바로 못 가고 무조건 간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예 간으로 연결된 혈관밖에 없어요.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문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장 정맥이 아예 없는 대신에 이제 소장에서 간으로 연결된 간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간 쪽은 연결된 그 큰 혈관이 3개입니다. 간으로 들어오는 간동맥, 간에서 나가는 간정맥, 그리고 소장에서 간으로 오는 간문맥까지. 이렇게 3가지 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간문맥이 뭐 실제로 뭐 간이식 수술하고 이런 거 할 때도 간문맥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뭐 많이 중요한 혈관이라고 하던데, 연결이 어렵다 그랬나 뭐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문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존재도 그렇고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문맥을 통해서 꼭 간에 들른다. 간에 들르는 이유는 뭐다? 혈당량 조절하려고.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할 만큼 저장해 놓고 나오려고. 그래서 꼭 간에 들렀다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간에 들렀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간에서 나오는 혈관인 간정맥으로 그냥 나와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두 다 같이 좀 디테일하게 외운다라고 했을 때 딱 여기까지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걸 얼만큼까지 깊게 가르치냐가 다 다를 거거든.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에는 아래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건 빗장밑 정맥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냥 수특은 수능에서 물어볼 만한 그냥 최소한의 정보만 담고 있어가지고 너무 디테일한 정보들은 다 빼놨어. 근데 사실 더 깊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얘기할 수 있어. 학교 선생님들한테서 또 더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도 조금만 추가를 해놓고, 그러니까 외우는 건 여기까지만 외우되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려 보면, 이 다음에 이 빗장밑 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쇄골, 여러분들 쇄골이라고 하는 건 심장보다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맙소사. 아무튼 여러분들 그 쇄골이라고 하는 건 심장보다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지. 그래서 얘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정맥, 그 정맥들 중에서 그 처음에 출발하는 데가 서로 다르면 다 정맥 이름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 정맥들이 심장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의 큰 정맥으로 합쳐져서 우리가 그 큰 정맥을 대정맥이라고 불러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정맥으로 합쳐질 때 이 대정맥은 그 전에 또 두 개의 대정맥이 합쳐져서 하나의 대정맥이 돼요. 근데 그 나눠져 있는 두 개의 대정맥이 그냥 위에서 오는 대정맥과 아래에서 오는 대정맥 이렇게 나눠서 위에서 오는 걸 상대정맥, 아래에서 오는 걸 하대정맥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쇄골이라고 하는 건 심장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상대정맥으로 오고요. 간정맥은 간이라고 하는 게 심장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 길에 하대정맥으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서 대정맥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큰 정맥으로 합쳐질 거고요. 그리고 그 대정맥에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는 그럼 그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우심방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정리는 해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노란색으로 적힌 쟤네들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하얀색으로 적힌 얘네들까지가 더 중요해. 이렇게 그냥 학교마다 학교에서 외우라는 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근데 학교에서 학교마다 외우라는 대로 외우라고 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외우려고 하면 시험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거 배우고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외우고 있으면 늦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그래도 이 정도의 정보는 외우고 문제 풀고 연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외워달라는 부분이 여기 하얀 부분들이 되겠고요.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에서의 양분의 흡수 경로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한테는 이게 양분 흡수 경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분명히 소화계 진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중간부터 순환계가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이 자체가 뭐야? 소화계와 순환계의 통합적 작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다루고 싶은 게 기관계들 하나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통합적 작용, 같이 무슨 일을 하냐가 다루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소화계와 순환계의 통합적 작용은 이 정도로 내용이 일단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화계는 넘어가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무슨 계 설명을 할 거냐면, 이미 말이 나온 김에 순환계 설명을 좀 마저 하고 그 다음으로 지나가 볼까 해요. 자, 그래서 순환계가 이렇게, 근데 진짜 더럽게 못 그린다. 왜 하트도 못 그릴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심방이 될 텐데, 방금 얘기한 대로 소장에서 이제 흡수를 하면 이렇게 하대정맥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쇄골화 정맥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상대정맥으로 내려오면 여기 대정맥으로 합쳐져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혈액이 꼭 어떻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밑에 우심실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우심실에서 바로 심장 밖으로 나가는 혈관이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심실에서 이 심장 밖으로, 그러니까 이 동맥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이잖아. 근데 여기 우심실에서 나가는 동맥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어디냐? 폐예요, 폐. 얘는 폐한테만 진행하는 폐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럼 얘가 이제 쭉 가서 이렇게 폐한테 들렀다 올 건데, 그래서 이따가 바로 또 호흡기랑 이어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폐한테 들러서 그 다음에 일단 돌아오는 거 먼저 얘기해보면, 폐한테서 오는 거, 그러니까 폐한테서 출발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면 그건 이름이 뭐야? 폐 정맥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걸 거고, 그러면 그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방이라고 하는 게 정맥들이 들어오는 곳이 방이 되는 거고, 실은 동맥이 나가는 곳이 실이 됩니다. 이건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아예 암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동맥과 연결된 건 심실이고 정맥과 연결된 건 심방인 게 뭐 자연스럽게 외워질 테니까 일단 그냥 전체 흐름을 외운다고 생각하실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좌심방에 들어온 혈액은 또 여기 밑에 좌심실로 이동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좌심실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혈관이 있어요. 왜 꼭 위쪽으로 나가냐면 실제로 심장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동맥이 나가는 건 이렇게 위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심장이. 그래서 이렇게 심실로 이동한 혈액은 요 동맥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럼 이 동맥은 이제 대동맥입니다. 하나의 큰 대동맥 줄기로 나갔다가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갈라지는 거지. 대동맥이 갈라지는 거지. 이 대동맥이 갈라져서 소장으로 가면 소장동맥, 간으로 가면 간동맥, 신장으로 가면 신장동맥,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순환계의 구조란 말이야. 근데 폐 말고 나머지 모든 기관에 대한 동맥은 대동맥이 갈라져서 가는데, 왜 폐만 따로 있냐면, 왜 폐한테 가는 혈관만 아예 따로 분리되어 있냐면, 그게 이제 순환계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자, 순환계는 역할이 뭡니까? 산소 공급을 포함해서. 그래요, 산소 공급. 또 뭐 있어? 노폐물. 그쵸, 운반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러니까 순환계는 순환계가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딱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산소 운반, 영양소 운반, 노폐물 운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운반을 해요. 우리 전에 얘기한 것까지 같이 얘기해보면 뭐 혈액이 또 열 운반도 했었지. 몸 안에 열을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를 운반해야 한다 싶으면 다 혈액이 운반한단 말이야. 그래서 혈액의 주 이제 역할이 운반인데, 근데 방금 얘기한 것들을 좀 나열해 볼게요. 그래서 산소, 영양분, 뭐 호르몬, 열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노폐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나눠보면 요렇게랑 요걸 따로 적은 이유가 뭐야? 위에 얘네들은 세포들한테 어때야 될 거야? 세포들한테 줘야 될 것들이지. 세포들한테는 산소가 필요할 겁니다. 세포들은 산소가 필요할 거고 영양소도 필요할 거고, 호르몬도 그 세포마다 작용해야 되는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 되는 걸 거고, 열 에너지도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다 줘야 될 게 되는 거고, 얘는 세포한테 줘야 될 게 아니지.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때야 될 거야? 노폐물은 뭐야? 그냥 버려야 될 거가 노폐물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버려야 될 거고 얘는 줘야 될 거다 보니까, 이 산소, 영양분, 호르몬, 열 에너지 같은 걸 주기 위해서 하는 흐름, 순환과 이 노폐물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순환이 기본적으로 약간 구분이 되는 거지. 뭐 완벽히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이. 그 중에서 이제 메인이 되는 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흐름과, 그리고 이 노폐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버리기 위한 순환이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산소를 세포들한테 나눠주는 순환을 우리가 흔히 체순환이라고 해서요. 그게 이제 대동맥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심장의 좌심실에서 출발한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들한테 산소를 나눠주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를 버리기 위한 순환이 여기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로 가는 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폐순환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되게 간단한 게, 그러니까 대동맥을 통해서 가서 산소를 나눠주고 다니잖아? 그럼 세포들은 산소를 받아요. 그러면 세포들이 산소를 받아서 그 산소 가지고 뭐 하겠어? 세포들은 산소를 왜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되니까? 산소가 왜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자, 지금부터 다 숨을 참읍시다. 산소가 왜 필요하니? 세포호흡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해서 ATP를 만들어야 되니까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산소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몸 안에 나눠줘야 되고 하는 게 세포호흡이라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세포호흡하고 나면 뭐가 만들어졌고,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세포들이 이산화탄소를 만들면 이제 그걸 버려야 되는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길에 다니다가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이렇게 CO2를 이 세포들이 아무 데나 버려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 몸 안에 CO2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아서 버려야 되겠잖아. 그래서 결국 CO2 운반도 혈액에 해줘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기체니까 버리려면 뭐 날숨으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숨을 뱉어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동맥을 통해서 나간 혈액들이 각 세포, 그러니까 몸에 있는 세포들 총합을 우린 이제 조직세포로 그냥 뭉뚱그려서 불러줍니다. 사실 조직세포는 특정 세포들만 조직세포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조직세포고요. 그러니까 소화계를 이루는 세포들도 다 조직세포의 일환이고요. 뭐 배설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도 다 조직세포의 일환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는 전부 다 조직세포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세포들한테 가면, 그러니까 뭐 소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가면 산소를 나눠준 다음에 이 조직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든단 말이야, 혈액이.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갈 때는 산소가 많은 상태로 갔다가 이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나눠주고 돌아올 땐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상태로 오게 된단 말이지. 그쵸?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많은 상태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그대로 폐로 출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폐한테 갈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상태일 거고, 그리고 이제 폐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오는 거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버리러 간 김에 폐에 가서 뭐도 받아야 되겠어? 산소도 받아올 거고. 그래서 산소도 받아서 오는, 그러니까 폐정맥에서는 산소가 많고 다시 이산화탄소는 줄어든 이런 혈액의 흐름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눠서 이 우심실, 맞죠? 우심실, 폐동맥, 폐, 대정맥, 왜 대정맥이 나옵니까? 다시. 우심실, 폐동맥, 폐,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이제 폐를 거치는 순환, 폐순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좌심실, 대동맥, 조직세포 혹은 뭐 온몸 오세혈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온몸을 돌고 그 다음에 대정맥,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이런 혈액의 흐름을 체순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데 일단 순환계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실 호흡계를 얘기하려고 하면 폐 말고 얘기해야 될 기관들이 꽤 있을 거야. 호흡계에 해당되는 기관 뭐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코. 그치? 뭐 좀 더 나눠서 얘기하면 코 안에 있는 뭐 비강이라던가 이런 걸 나눌 수 있겠지만 굳이 나누지 않고 그냥 코.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흔히 공기가 들어가는 그 목에 있는 길을 뭐라고 해? 기도라고 하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생명과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아래쪽에 기관이 폐로 들어가. 여러분들 폐 몇 개입니까? 양쪽으로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2개의 폐로 나눠져서 들어갈 때 이 기관의 아래쪽 끝부분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부분을 우린 기관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는데 어차피 기관지의 역할, 기관의 역할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기가 다니는 길이니까 다. 그래서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폐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 폐 내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폐 내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
네, 폐포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약간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잘 모르나? 산딸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 포도 축소 버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지. 포도 확 축소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포도 보면 뭐야? 가운데 이제 포도 송이 가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포도 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달려있는 구조잖아요. 그걸 이제 확 축소시켜 놓은 느낌으로 생긴 게 또 산딸기거든. 산딸기 보면 이렇게 실제로 알갱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 것들, 알갱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냥 그런 느낌으로 생겨 먹은 게 이제 폐 안에 있는 폐포인데, 폐포가 왜 그렇게 생겼냐는 소장 융털과 완벽하게 동일한 흐름입니다. 우리 소장 융털 왜 있다고 했었어? 그렇게 얘가 찌글찌글 생김으로써 전체 면적을 넓히고, 그래서 물질 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소장이라고 하는 게 몸 안에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길이가 한정적이야. 길이를 무작정 길게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딱 특정 한정된 길이 안에서 최대한 면적을 넓히기 위해 그 안에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안에 이렇게 융털 같은 게 있도록 만든 거죠. 배가 고픈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폐도 마찬가지로 폐 안에도 그렇게 이렇게 폐포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폐 안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기체, 우리가 밖에서 마신 들숨에 들어있는 공기가 들어왔다가 반대로 우리가 날숨, 공기를 뱉으면 다시 이런 나가는 이런 기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예요, 공기들이. 그리고 요 밑으로는 뭐가 지나다닐 거냐면, 아니 이 폐포 주변으로는 이제 모세혈관들이 지나다닙니다. 이 모세혈관은 폐동맥으로부터 갈라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모여서 폐정맥으로 모이게 될 거거든. 그랬을 때 이 모세혈관하고 요 사이에 이제 기체 교환, 그러니까 얘가 들숨을 통해서 가져온 공기와 그리고 이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렇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세혈관 쪽에서 폐 쪽으로 뭘 버려야 되겠어? 네, 노폐물, 즉 CO2, 이산화탄소를 버려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혈액은 폐로부터 뭘 받아와야 되겠어? 산소를 받아와야 되겠지. 이런 교환이 일어난다고.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다 중학교 때 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급지게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거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지구과학이 아니라 이제 통합적으로 뭐 통합과학에서든 중학교 때든 배우면서 배웠을 내용인데, 여러분들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자, 화학적인 물질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요. 우리 뉴런 얘기할 때 확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확산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네 기체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이지. 근데 이게 뭐 물은 좀 애매하다고 치더라도, 이건 이제 뭐 중력의 영향이 좀 크니까 이건 좀 애매하다고 치더라도 이거 둘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기체가 많으면 고기압입니다. 기체가 적으면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체가 움직이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히 폐 내부랑 혈액 내부 중에서 압력의 차이를 따져보면 어디가 압력이 높을까? 폐 내부?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치?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실제로 폐 내부의 압력과 우리 혈액 내부의 압력이 실제로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도 몰라요. 다만 이제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근데 분명히 압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얘가 고기압이고 얘가 저기압이면 기체들은 무조건 고기압인 폐 안에서 저기압인 혈액 쪽으로만 이동해야 될 거고,
반대로 혈액 내부의 압력이 더 높다면 혈액에 있었던 기체들이 무조건 폐 쪽으로만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방금 우리 뭐라 그랬었냐면 산소는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근데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로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게 선생님 근데 에이, 뭐 이거 말고 이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질이 어차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니까 우리 모세혈관 안에 산소가 적으니까, 폐 안에는 산소가 많고 모세혈관 안에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세혈관 안에가 더 많고 심장 안에가 더 적으니까 저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거겠구만. 뭐 맞거든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확산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 맞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기체라서 요 압력 쪽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 그리고 근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얘네들은 원래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라서,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라서 단순히 압력으로 얘기할 수 없거든. 이 농도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기체에 대해서 얘기할 땐 기체의 농도를 표현하는 건 압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기체의 압력 중에 농도에 해당되는 개념을 기체의 부분 압력, 줄여서 분압이라고 부릅니다. 분압이 왜 농도를 표현하는가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화학2의 개념이 필요하니까 디테일하게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도 최소한의 설명만 조금 해보면, 그러면 여기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가 1기압의 압력을 띠고 있고 기체가 이렇게 모여 있어. 근데 이 중에 70%는 N2고, 그러니까 N2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화학적이네요. 질소고, 21%는 산소고, 뭐 9%는 이산화탄소래. 이런 식으로 해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전체 1기압 중에서 그러면 질소가 저 1기압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이게? 그러니까 1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있으면 이 기체들이 다 같이 합쳐서 1기압이라는 압력을 갖는 거잖아. 그럼 1기압이라고 하는 이 압력 중에 질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1%.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9%. 결국 압력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들어있는 양이 결정해요. 많이 들어있으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적게 들어있으면 비중을 적게 차지합니다. 그렇잖아. 줄다리기를 하는데 총 4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30명은 일반애고, 그리고 그 중에 뭐 10명은 이반애고, 이렇게 하면 전체 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그 비중을 차지하면, 비중을 나눠보면 일반 애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 아니야. 딱 그런 개념인 거 아니야. 많이 들어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힘을 많이 보태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보는 게 이제 분압,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거고, 부분 압력이 기체의 농도를 얘기하는 게 됩니다. 뭐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물리에서 배웠을지 모르는 PV는 NRT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라우레 법칙이라고 하는 뭐 이딴 것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이제 분압이라고 해서 단어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압력을 통해서 표현한 기체의 농도다 라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 폐에서의 물질 이동은 우리가 꼭 뭐라고 불러주냐면, 확산은 확산인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확산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 차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기체다 보니까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다만 어디다 적어야 되거나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급하다. 그래서 저 이제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여기서 그 폐에서
우리 혈액은 산소를 받아오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버릴 것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순환계로 돌아와서 그럼 이렇게 산소를 받아서 산소가 많은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들어온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해서 온몸을 가면서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이제 나눠줄 때도 보면은 조직세포와 혈관 사이에 빛의 이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소를 혈관의 조직세포로 주겠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받아올 거고. 그치? 근데 그러려면 최종적으로 이런 흐름이 완성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원래 이 폐하고 혈액하고 이 조직세포를 비교했을 때 O2 분압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제일 높아야 되겠어? 뭐 간단하게 O2 농도 같은 경우. 네, 폐가 제일 높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혈액 그리고 조직세포가 제일 낮아야 되겠지. 그래야 O2가 아무 문제 없이 폐에서 혈액으로 이동하고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제일 높아야 돼? 네, 조직세포가 제일 높고 폐가 제일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우리 마우스 투 마우스 뭐라고 부르냐? 눈이 덜 닫혀 있냐 왜? 아무튼 마우스 투 마우스 뭐야? 인공호흡. 네. 우리 그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 날숨에는 아무리 날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보다 O2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폐 산소량이 무조건 우리 몸의 산소량보다 많아야만 우리가 산소를 흡수할 수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산소를 아무리 열심히 흡수해도 우리 몸 안의 산소량은 폐의 산소 농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뱉는 날숨에 있는 산소량이 여러분들 몸 안에 흡수한 산소량보다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들숨 한 번 마실 때마다 실제로 흡수하게 되는 그 산소의 양은 얼마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꼭 이 개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뭐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냐면 여러분들 그 뉴런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전체를 다 놓고 봐도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많아야 돼? 세포 밖에가 많아야 된단 말이야. 칼륨은 항상 어디가 많아야 되고 세포 안에가 많아야 돼요. 탈분극을 해도 재분극을 해도 다 마찬가지야. 나트륨은 항상 밖이 많고 칼륨은 항상 안이 많아야 돼. 왜? 확산이라고 하는 건 그 농도가 뒤집힐 때까지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무조건 바깥의 나트륨이 계속 많은 상태가 되고 세포 내부, 그러니까 뉴런 내부에 칼륨이 계속 많은 상태여야 되는 거랑 완벽히 똑같게 이 O2와 CO2의 이동에서도 폐 내부, 즉 바깥의 O2, 산소의 농도가 몸 안의 산소 농도보다 무조건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흡수해도. 그리고 반대로 CO2도 아무리 열심히 버려도 우리 몸 안에 있는 CO2의 농도가 바깥에 있는 CO2의 농도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문제없이 계속 버리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꼭 요 분압 순서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화계, 순환계 끝났으니까 호흡계도 끝났으니까 배설계만 하면 되네요. 배설계 13부 컷 가능? 네, 못할 것 같죠? 그럼 노폐물 정리만 하고 다음 주에 배설계 다 나가는데 한 30분이면 되니까 다음 주에 마저 정리하고 끝내지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문제는 배설계만 빼고 풀기도 그렇고 노폐물 정리하면 문제집에 있는 문제 어느 정도 푸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딱 배설계 문제만 빼고 풀면 되니까. 숙제 내주려고 숙제 때문에 사실 이번에 좀 진도를 급하게 나가는 건데 배설계 전까지는 나가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 이제 노폐물만 정리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 자, 노폐물
아까부터 그냥 얘기하고 있었던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가 버리려는 물질, 버려야 하는 물질인데 그럼 왜 버리려고 하냐? 얘네들은, 이 노폐물은 물질 대사를 거쳐서 이 물질 대사 결과로 만들어진 찌꺼기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항상 물질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 대사를 그냥 콕 집어서 뭐라고 그냥 보면 되냐? 꼭 물질 대사로 크게 볼 필요도 없어. 세포호흡.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지는 찌꺼기를 그냥 우리 노폐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선, 자, 사실 이것도 알려면 다 알 텐데, 자, 여러분, 탄수화물, 즉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인 포도당은 뭘로 되어 있어요? 포도당의 구성 원소가 뭘까요? 네, 탄소, 수소, 탄소. 그쵸? 단백질은 뭘로 되어, 지방 할까요? 네, 지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네, 똑같아요. 탄소, 수소, 산소. 왜요? 외우세요. 실제로 물질이 그렇다는데 뭐 너희가 뭐로 되어 있니? 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외워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산소. 그래서 이런 애들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세포호흡은 뭐야? 산소를 통해서 얘네들을 분해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세포호흡식으로 본 건 포도당만 가지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린 지방을 가지고도 세포호흡을 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가지고도 세포호흡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효율이 구려. 사실 이거 순도 100%짜리 구라인데 그냥 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지방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질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있는 거야. 아무튼 뭐 구라는 구라고, 아무튼 그냥 대충 지방을 가지고도 세포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얘를 세포호흡에 이용하든 결국 얘네들을 산소를 통해서 분해를 하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 탄소를 산소랑 반응시키면 뭐가 되게? 그게 CO2, 즉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노폐물이고, 그리고 수소를 산소랑 반응시키면 뭐가 돼요? 물. 그쵸? 왜? 이산화탄소는 CO2고 물은 H2O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대표적인 노폐물 두 가지가 이 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랑 물은 어떻게 버려? 이 두 노폐물은 어떻게 버립니까? 일단 이산화탄소 어떻게 버려? 날숨으로 버려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100% 다 호흡을 통해서 버립니다. 호흡계가 처리하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예요. 그럼 물은? 네, 배뇨. 그러니까 소변으로도 버릴 건데 호흡으로도 버려요. 우리 날숨은 들숨이 습하지 않더라도 날숨은 굉장히 습하거든. 그 이유가 우리가 물을 버리는 게 날숨으로도 버려서 그래. 우리가 날숨에는 이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인 H2O, 물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가운 창문에다가 입김을 불면 거기에 이제 물방울이 서리는 거죠. 그래서 얘 둘 다 호흡계로 버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은 배설계로도 버려. 배설계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이 배설계로 버릴 거고, 근데 자,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질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정확하게는 탄소, 수소, 산소도 다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산소도 있는데 거기다가 질소, N도 같이 들어있는 거지. 뭐 흔히 그래서 우리 뭐 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초, 근데 얘는 촌, 질소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배울 건데, 나중에 또 보게 될 건데, 단백질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촌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의 굉장히 대부분이 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튼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이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그래서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인 아미노산도 CHON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린 아미노산을 세포호흡에 이용하게 되면 질소 분해 산물이 뭐예요? 질소는 산소랑 반응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세포호흡에 아미노산이 사용되기 전에 미리 떼줘. 그래서 산소랑 붙진 않아요. 대신에 수소랑 붙거든. 질소랑 수소랑 붙으면 뭐 되게? 네. 한 거구나. 암모니아. 화학식 뭡니까? NH3. 암모니아가 되지.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는 어디서 버릴 거냐? 배설계로 버릴 거거든. 사실 이 암모니아를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배설계고요. 근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중간 과정도 있고 이것저것 얘기, 배설계에 대한 얘기는 이제보다 다음 주에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노폐물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포호흡에 쓰면 만들어지는 찌꺼기들이 노폐물인데, 이 둘은 이산화탄소 물만 만들어지고 단백질은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이런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진짜 배설계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다 끝났으니까 배설계 빼고는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외워주십시오. 뭐 동맥혈, 정맥혈 아예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여기까지 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